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그냥 모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이죠. 이제 내일 하루만 선거운동이 이제 마지막 남아있고, 바로 이제 이틀이면 바로 이제 딱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판이 많이 뒤집혔다. 지금 뒤집히고 있다. 뒤집히고 있다까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의심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판이 뒤집히게 되는 원인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판을 왜 뒤집혔냐. 제일 큰 게 지금 이재명의 아들 이동호의 그런 이 혐오적인 발언. 이게 이제 도마 위에 올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도마 위에 올라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또 유시민이가 설날용 회사를 그야말로 이건 비하 정도가 아니죠. 이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여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여성단체 여성들이. 예. 그래서 판이 여성이 반환이에요. 그 여성이 뒤집어지면 이거 판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가정에서도 그런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정에서도 이제 세상이 옛날에는 가부장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부장제가 아니라 뭐 동등한 사회, 젠더 이퀄리티도 있지만 여성들의 엄마의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부인의 목소리가 커져. 부인들이 돌아서면 집안에 있는 남편 표, 아들, 딸 표까지도 뒤집어진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여론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표. 요 유시민의 요 충성 발언이죠. 이재명 충성하다가 이재명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도 방송하다 보면 댓글 반응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제가 듣는 뒤집어지고 있다는 게 맞구나. 이걸 저도 느끼잖아요. 이게 하나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이한테 지금 김문수 후보가 오늘 내가 골든크로스를 이미 지금 하고 뒤집어지고 있다. 아예 까놓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상황의 변화는 지금 단일화는 어차피 물 건너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단일화가 지금 이준석이가 6월 2일 날 내일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근거로 지금 이준석이가 조금 전에 올렸던 SNS 글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동아일보 송평인 대기자가 요거 이준석이 이거 안 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많은 게 지금 전문가들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국민이 이제 단일화를 해주는 거야. 어차피 사표 내는 거 안 찍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쪽으로 표가 흘러가고 있다. 예. 그런 지금 상황의 극적인 변화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상황의 변화,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남구청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끝나서 지금 막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보주 우려와 증거인멸이 우려가 있다 해서 지금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우선 지금 이 영장 발부됐다는 것은요, 영장 발부가 됐다라는 얘기만 나오고, 지금 법원의 판결 요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결 요지는요, 지금 막 나오고 있네요. 자, 이제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염혜수 판사가 60대 여성 박모 씨 영장을 발부했다. 그래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248조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투표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박씨처럼요, 선거 사무와 관계 있는 공무원이 이런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최대 징역 7년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게 대치동에서 있었던 이 대리투표 상황이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때, 순간에 잘못된 선택이었다. 남편과는 그야말로 사전에 공모한 바가 없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순간의 잘못 선택이다. 그러면 불법인 걸 알고도 개했냐? 전혀 불법인 걸 몰랐다. 이전에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할 때도 대리투표를 했느냐? 전혀 모른다. 전혀 아니다.
이러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영장이 발부됐고요. 요 영장이 발부되면은 요 한 사람에 대한 영장 발부로 끝날 게 아니라 이 쥐체계, 저도 그랬잖아요. 감찰도 하고 쥐체계, 책임자, 예, 강남구청 공무원이 됐던 아니면 뭐 서울시가 됐든 이런 데서도 이게 반드시 감찰을 해서 이 어떤 경위로 이 사람이 이 대리투표 하기 이전에 그 선거요원으로, 선거사무원으로까지 그 임명이 되게 됐는지 요것도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게 지금 그 이 부방대 의원이 이거를 발견하고 신고함으로써 벌어진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지금요 의정부 유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의정부 유세에서. 자, 그리고 또 지금 그 성남 수원 연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대대적으로 리박스쿨이 지금 김문수 후보에 대한 댓글 공작을 하고 있다. 댓글 조작적으로 그냥 하고 있다. 이거를 대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뉴스타파 보도를 여러분들 믿을 수 있어요? 뉴스타파가 보도한 걸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때리는 이유만 보더라도 김문수 후보의 지지가 불이 붙었다. 이런 반증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 나눴다는 보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 김문수 후보 무슨 소리냐? 전혀 근거 없다. 리박스쿨이 뭔지도 모른다. 내가 우리 당에서 무슨 댓글 달는지도 모르는데 리박스쿨 그거 아는 바도 없고 알 바도 아니다. 이게 강력하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막판 판세에 관해서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다. 즉 우리가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 공개는 하지 못하지만은 민심에서는 이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미 판이 뒤집히고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이준석의 막판 단일화 가능성에 관해서는요, 마지막까지 그런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 예, 이준석의 단일화, 그리고 이준석에 대한 단일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러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서명호 변호사 같은 경우에 말이죠. 지금 이제 내일 뭐 6월 2일이니까 결국, 예,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병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준석이가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SNS 글을 근거로 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황교안도 말이죠. 오늘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황 총리가 그 사퇴한 거. 그러니까 이제 황 총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준석이도 그렇고 다 우리 당의 대표였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힘이 하나로 뭉치는 게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보수층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해서 하여튼 선거가 잘 관리가 돼서 국민이 공명한 선거라고 믿을 때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발전한다. 그런데 선거에 대한 의혹이 국민들 속에 남아있으면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사전투표율이 지금 떨어졌어요. 34.74%. 그러니까 첫날에는 사전투표율이 뭐 역대해서 뭐 40%도 뭐 깎아다 그랬는데 부정선거론이 딱 제기되면서 이거 봐라.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잖아. 이런 인식이 늘어나면서 둘째 날 투표율이 2022년보다도 2.19%나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전반적으로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본래 예상했던 보다는 낮게 일어났어요. 자, 이것도 우리 김문수 후보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내용이 아니겠나. 예, 이렇게 생각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골든크로스가 일어나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께서 좀 유념하셔서
끝까지 김문수 후보 지지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수원 유세에서는 이재명이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감옥 갈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는 범죄 꾸러미가 된다. 역대 경기지사도 전부 날 믿고 있다. 날 밀고 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임창열까지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학규, 이인재, 임창열까지 지지하고 있어요. 예. 임창열은 본래 민주당이잖아요. 자, 그래서 말이죠. 감옥 갈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범죄 꾸러미가 될 것이다. 여러분의 한 표만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 예. 그러면서 이재명이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래서 국민이 과연 살 수 있겠느냐. 역대 경기지사 했던 분들이 이재명 하나 빼고 전부 저를 밀어주고 있다. 바로 뭐냐? 아니 사람 깨끗한 거야.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깨끗하. 흠이 없는 게 문제라고 할 정도로 깨끗한 사람 아닙니까? 임창열, 남경필, 이인재, 손학규 전부. 그리고 대장동 개업사업 본인이 이재명이 할 때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본인이 개발을 주도한 광교 대장동보다 10배나 크지만 대장동은 30만 평도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공무원이 구속됐느냐. 이재명이도 계속 재판받고 있다. 단군 일의 비리 의혹이 많고 사람이 많이 죽은 신도시가 재장 중이다. 광교는 이렇게 큰데 죽은 사람도 없고 공무원이 깨끗해야 하는데 이렇게 온 공무원이 구속되고 감옥에 가면 국민이 근심하고 안심하고 살겠느냐. 예. 자, 그래서 한 칼에 이제 비유가 되는 것이고요. 이재명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리박스쿨 배우가 국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되게 띄우고 있어요. 예, 되게 띄우고 있습니다. 자, 이거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라고 하는 점을 강하게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리박스쿨 문제는 제가 별도로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김문수 후보가 이길 것이다. 이런 글까지 나오고 있어요. 김문수 후보가 심지어 말이죠. 지금 상당한 프로테지로 이길 것이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한 분이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재명은 선거에 이긴다. 예, 선거에 죄송합니다. 이재명을 지금 우리 김문수 후보가 이길 것이다. 상당히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정인봉 변호사가 이런 칼럼을 지금 이제 브레이크 뉴스에 쓰고 있습니다. 정인봉 변호사 과거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국회의원도 하시고. 자, 그래서 그러면서요. 아마도 지금 김문수가 46%, 이재명 42%, 이준석 9%, 권영국 3%. 그러면 50%에서 출발한 이재명이는 어차피 결과는 이재명이라고 생각했던 선거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뭐냐?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같아요. 첫째, 김문수라는 상대를 잘못 만난 거예요. 잘못 만난 거.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 한 사람은 12개 혐의가 있고, 한 사람은 깨끗하잖아요. 깨끗한 사람.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김문수가 시간이 갈수록 결국은 따라잡을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김문수는 이재명을 더러운 후보, 치사한 후보, 뭔가를 감추는 후보, 범죄자 후보, 무능한 후보로 세 차례 TV 통해서 몰아세웠어요. 예. 자,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설란영 여사, 딸 김동주까지 떳떳하고 깔끔하다 이거죠. 두 번째는 이준석을 지금 이재명이가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지금 이준석한테 역공을 당한 것이죠. 역공을 당한 거. 이거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거가 되는 겁니다. 이재명 아들의 혐오 발언, 도박 판돈 2억 3천만 원. 예. 그리고 세 번째, 유시민이 나타난 거예요. 이 촉새. 이것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재명이가 진다. 그 근거로 여론조사 공정에 의하면 깜깜이 선거 이전에 최종 여론조사는 5월 27일인데 그날 이재명이가 43.6, 김문수가 42.7, 이준석이가 8.8. 지금 5일이 지났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전선거까지 다 끝났잖아요. 자, 그러면
본인이 연구 분석한 바로는 김문수가 3% 올라서 46, 이재명이는 2%가 떨어져서 42, 이준석은 약간 올라서 9%, 권영국은 3%. 예. 그리고요, 어쩌면 호남 지역의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고 TK와 PK에서 욱하고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투표장에 나오면 이거보다도 더 훨씬 많은 표로 김문수가 이기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요, 이준석이는 포기한다. 예. 이준석이는 포기한다. 그리고 이런 그 얘기들이, 전망들이, 그리고 루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정인봉 변호사의 어차피 3등 망하는 건데 나와서 뭐냐? 그러니 포기해야 된다. 이런 압박 여론도 상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NS에 나온 글을 가지고 지금 최병묵 유튜버의 경우는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병묵 유튜버가 주장하고 있는 SNS 글은 뭐냐? 이겁니다.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조롱과 비아냥, 양당 기득권 세력의 어마어마한 협공을 뚫고 저는 오늘까지 달려왔다. 정말 상상하지 못할 압박이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내 이겨내며 여기까지 온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살아있는 정치를 만들겠다는 꿈, 양당 기득권 구조에 결코 굴하지 않는 작더라도 단단한 정치 진영을 세우겠다는 시대 정신 때문이다. 완주의 결승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여러 여론지표는 선거의 윤곽을 대략 보여주고 있는데 과학적 통계지표를 굳이 외면할 이유는 없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유권자 한 분 한 분께서 스스로 자문하실 시간이다.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과학적 통계지표를 굳이 외면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과학적 통계지표가 뭔데요? 모든 투표에서 10% 안쪽에 들어가는 그 지지율이 많잖아요. 그리고 10% 넘어가는 거 요즘 와서 이제 이동호, 이재명 아들을 때린 이후로 살짝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10%는 넘어야 지금 보조를 받고, 그리고 15%가 넘어야 100% 보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 비용도 제대로 보전을 못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다. 예, 그리고 포기 가능성을 지금까지의 과학적 통계 지표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포기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보면 대한민국의 희망을 지키는 의미 있는 고지를 확보하겠다. 예, 낡은 정치 무대에서 젊은 목소리로 더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과 지지를 부탁한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당신의 한 표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확실한 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얘기는요, 지금 민심이, 저는요, 이 SNS 글을 이준석이가 포기하겠다는 식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선거로 단일화를 한다. 국민들이 표로 단일화를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준석이 찍으면 사표가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결국 준직명이 돼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김문수 쪽으로 표를 몰아준다. 이게 선거를 통한 단일화잖아요. 국민의 표심을 통한 단일화. 이거를 지금 이준석이가 막겠다는 각오의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포기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포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저는 그런 소리 좀 많은 것, 많다 작다보다도 그런 루머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루머보다는 지금 표심이 단일화를 해버리면 이준석이 10%도 못 받잖아요. 그럼 끝나잖아요. 완전 쫄딱 망하는 거지. 쫄딱 망하는 것만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당신의 한 표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확실한 투자, 끝이 아니라 시작,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압박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송평인 칼럼, 이게 이제 며칠 된 칼럼인데 제가 이것도 일찍 여러분께 말씀드리다가 계속 못했어요. 송평인 칼럼, 송평인 칼럼니스트 대기자까지 했죠. 아마도 계륵장군 이준석입니다. 계륵장군. 그래서 선근 미신율로 모아 비교하는 절차인데 계륵 같은 삼중의 완주로 선거가 상당히 불편해졌다. 결선 투표제에서도 3등은 1, 2등 중 한 명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데 유권자가 스스로 알아서 사표를 막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표심으로 단일화를 시켜달라. 이런 당부라는 칼럼이에요. 이거 굉장히 좋은 칼럼입니다. 이걸 보고 이런 거가 칼럼 나오지,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나오지,
국민들도 표로 한 표 하나 몰아주겠다고 하지?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갖고 지금 이준석이가 저런 글을 올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대신에요, 송평인 칼럼 이거 굉장히 좋아요. 요거 한 5분쯤 걸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꼭 한번 들어주셔서 절대로 이준석이는 찍지 마시고, 예, 절대로 김문수 후보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간에 이재명이는 싫어할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돼야 되겠느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실 거 아니에요. 특히 여성분들, 중도층, 무당층에 계신 분들, 송평인 칼럼을 보시면 이준석이도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찍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재명이는 원초적으로 찍으면 안 되고, 그러니 남는 사람은 누구냐? 김문수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예. 지금 송평인 칼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의 3군지기에 따라 3등인 유비가 2등 손건과 연합해서 1등 조조를 친 것이 유명한 적벽대전이다. 이거 아주 유명한 얘기잖아요. 예. 자, 그래서 3군지계가 작동하려면 압도적인 1등을 제어해야 한다. 3등이 2등을 끄집어내서 1등을 오히려 압도적으로 만드는 건 3분지계도 뭐도 아니다. 대선에서 1등이 이기면 군사독재 이후 어느 정도도 가져보지 못한 권력을 갖게 된다. 국회 이후 대통령까지 차지하면 국회의 우연적 입법이 거부권 없이 그대로 시행되고 법을 바꿔 사법부까지 장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무도한 가처분 결정으로 대통령부 헌법재판관 임명법까지 차기 정권에 넘어가 사후적인 우연 통제도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는 3분지계는 고사하고 양분지계도 작동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바로 독재보다도 더, 통상적인 독재보다도 더 무서운 독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입법, 행정, 사법까지, 헌재까지 완전히 장악하잖아요. 이거 지금 민주당에서 말이죠. 얼마나 악법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대통령의 거부권 가지고 그 악법을 전제했지만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날에는 그런 거부권도 이제 없어져요. 민주당이 악법 만드는 거 전부 다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유튜브까지 탄압한다. 모든 법도 얼마나 많아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 주체의 뿌리인 즉 삼권의 견제와 균형과 그 다음에 견제 원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 체제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는 다자대결보다 양자대결에서 원활히 작동하는 제도다. 선거 이출을 앞두고 10% 안팎의 지지를 얻고 있는 3등은 그냥 놔두기도 뭐하고 무시하기도 뭐해서 그가 아무리 선의를 갖고 있다 해도 존재 자체로 게으르게 된다. 자기만 지는 게임이 아니라 자기로 인해 남도 같이 지게 하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래서 이준석이 지금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결선 투표제가 공통적인 공약으로 제시된 것은 3등을 놔두고 선거를 칠 때의 불합리성을 후보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불합리성을 잘 알아서 결선 투표제를 공약해놓고는 3등으로 완주한다는 심리는 모순적이다. 선거는 가능한 한 민심을 둘러 모아 비교하는 절차다. 결선 투표제가 있는 나라에서도 1차 투표에서 3등으로 탈락한 후보자는 대체로 결선 투표에 앞서 1, 2등 후보자 중 한 명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의를 모으는데 기여한다. 결선 투표가 없어 선거 전에 단일화하는 것과 결선 투표가 있어서 1차 투표 후에 1, 2등 후보 중 한 명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것 사이에 민의를 모은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미래에 대한 투자로 굳이 사표를 던지러 투표장으로 향할 홍준표의 아름다운 발걸음이요. 그러나 대체로 사표는 사표일 뿐이고 그것도 민의 결집을 방해하는 나쁜 사표일 뿐이다. 단일화가 물 건너간 이상 민의를 모으게 한 마지막 방법은 유권자 스스로 사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아서 투표하는 길밖에 없다. 투표율을 몇 프로라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 몇 프로보다 훨씬 더 많은 표가 사표가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선의 가능성이 없으면 차선을 택해서라도 민의를 모으는 것이 선거의 목적에 부응하는 길이다. 지난 대선에서 3등인 안철수는 지금 3등인 이준석보다 조금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었음에도 단일화해서 물러났다. 이준석은 3등으로 완주하면 자신이 2등이 될 기회가 올 것이라는 계산을 하는 듯하다. 그런 기회가 올지도 의문이지만 그런 계산으로 하는 완주는
국가 전체의 이익은 아랑곳 없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일 뿐이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나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3등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 그래서 단일화를 하고 물러난 것은 잘한 일이었다.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3등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완주하겠다는 것은 깽판 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탄핵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일 뿐 그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 대한 탄핵은 아니다.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서도 계엄은 잘못된 일이라고 본다. 탄핵을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 대한 탄핵으로 이해하면 미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왜 부통령이 승계 임기 말까지 집권하는지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탄핵을 빌미로 한 단일화 거부는 타당하지 않다. 이준석이 직접 하는 거예요. 탄핵 제도에 대한 이해에 관한 한 한국은 글로벌 표준과 동떨어진 오지 국가다. 예, 아웃포스트 국가다 이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은 탄핵 당해도 부통령이 계속 오잖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을 해서 지금 김문수 후보까지 탄핵 세력으로 몰아갔고 표 찍지 말라. 이게 얼마나 이게 어불성설이 아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전 세계에서 민주국가 제일 많이 발전된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만 봐라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의 프레임이 잘못된 것인지, 예? 이거 얼마나 이게 웃기는 얘기자 이 말이에요. 요 패러그래프만 보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건너뛰지 마시고, 좀 칼럼, 제가 말이죠. 아마도 유튜브들 중에서 이 칼럼 소개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적벽대전 이후 유비는 조조와 손권의 협공을 당해 관우와 장비를 잃고 그에 대한 복수로 손권을 치르다가 망했다. 제갈공명은 3분지계는 천하통일의 대업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2등과 3등이 싸워서는 안 된다고 극구 만류했다 했으나 유비가 듣지 않아 1등에게 차례로 다 당했다. 계륙장군 이준석이야 유비 길을 가든 말든 유권자들이 최종적인 균형을 맞추자는 자세로 지혜로운 선택을 할 때 결과와 상관없이 멋진 승부가 될 것이다. 아주 이 글 좋습니다. 자, 동아일보의 송평인 칼럼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꼭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요, 좀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갖고 꼭 한번 조용히 읽어보시면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칼럼을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제 방송을 이 SNS를 통해서 이 단톡방 같은 데 많이 올려주시면 이준석이는 찍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재명이는 절대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해서 김문수 후보를 내란 세력으로 몰이하는 것, 이것 자체는 법률적으로나 선진국 정치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례없는 독단적 주장이다. 궤변이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